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세의 이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5월 임대차 시장에서는요, 월세 비중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6일 월세 거래량 비중도요, 51.9%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 이상 또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높은 전세값과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담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월세화가 좀 더 심화될 것으로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향후 전략 세우실 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함께 세워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된 부동산 이슈 또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또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준비되어 있는 순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핵심 이슈 이후에는요, 이 강남권에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정보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역삼동에서 오피스텔 정보까지 꼼꼼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전세가 아닌 월세화가 또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씀 좀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간 격차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핵심 이슈 이분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격차는 뭐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왔고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진다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격차라는 거는 뭐 단순합니다. 지역적인 격차가 가장 크죠.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또 수도권과 지방, 뭐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뭐 지방 도시 중에서도 광역 도시와 또 일반 도시, 또 일반 소도시 이런 형태로 해서 격차들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울이라고 해서 격차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강을 사이에 두고서 강북과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교육 환경, 또 교통 여건,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같은 평형대다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입지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격이 반영이 되고 그 가격이 반영된 거를 어느 누구나 수요자들이 인정을 하는 가격 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부분별적인 부분을 따라서 지역적인 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거주 인구 비율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노령층 인구들 60대가 넘어가는 노령층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데는 어디냐 봤더니요. 강북권이 3.2% 정도 됩니다. 강남이 2.5% 정도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이 실제적으로 젊은 층 인구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겠죠.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강남권 같은 경우는 뭐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편의시설들 외에 문화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비율 봤을 때는 그럼 어디가 가장 많은가 봤더니요. 실제적으로 서울 인구 대비 또 고령자 대비 비율이 있겠죠. 전체 인구 대비 그중에 고령자 인구 비율을 보게 되면 그중 10개 자치구 중에서 7개 이상이 강북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1위가 이제 종로구입니다. 종로구는 실제적으로 인구의 현재 인구 대비 4.4%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이 28.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인구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의 생산활동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소비를 지출할 수 있는 능력들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활동 가능 인구뿐만 아니라 뭔가 경제력이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중에서도 또 이제 강북과 강남을 나누지만 그중에 송파구가 가장 낮습니다. 전체 인구 비율 중에 1.8% 정도 차지하는데요. 그중에 17% 정도만 고령자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체 지도를 보시더라도 그렇다는 얘기는 노년 인구가 많다라는 얘기는 독거노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년 인구의 노령층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는 실질적으로 부양비는 당연히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많겠죠. 그렇게 당연히 강북구는 실제적으로 현재 내가 부양해야 될 인구를 우리가 청년층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청년층 인구 비율과 노년층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청년층 1인이 만약에 부양을 될 인구가 얼마 정도 될까 계산을 했더니 23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나 혼자서 벌어서 23명 정도의 어르신들을 모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로구가 21명.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구, 도봉구 이런 순서인데요. 거의 20명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뭐 20명을 내가 모시는 거 아니냐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의 젊은 층 인구들이 아무래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찾지는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거주를 위해서 잠만 자기 위한 베드타운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강북구 지역이 대부분 다 어떤 베드타운 형성된 부분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 인구들이 워낙 강남 쪽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요. 그럼 반대로 청년층 인구가 많은 지역은 어디냐 봤더니요. 청년 인구 상위 5개 중에 4개 구가 강남권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라는 얘기고요. 뭐 20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인구가 실질적으로 서울 한 230만 명 정도 된다고 나오는데요. 서울 인구 5명 중 1명이 청년층인데 그중에 말씀드린 대로 그 상위 1위, 그러니까 가장 높게 청년층 인구들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이 관악구입니다. 관악구가 29.7%. 현재 실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뭐 고시생들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취업 준비라든가 뭐 어떤 취약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는 젊은 층들이 많은 층들이 관악구, 그 다음이 현재 실제적으로 송파구, 그 다음에 강서구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남권, 현재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을 나누었을 때 한강 이남 쪽이 대부분 다 현재 청년층 인구들이 차지한다. 그러면 청년층들은 대부분 물론 청년층들이 이제 노년층들의 어떤 어르신들을 모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청년층들은 대부분 다 유소년, 특히 유년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집안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현재 뭐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라든가 초등학생이라든가 아직까지 이제 진학을 해야 될 조건들이 충분한 아직 갈 길이 멀은 그런 어떤 유소년들을 부양해야 될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서초구 같은 경우가 19명 정도 됩니다. 1인당 부양해야 될 현재 유년 비율이 19명. 그 다음에 양천구가 17명, 송파구가 16명. 그 다음에 노원구가 16명, 강남구가 1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비율을 봤을 때는 그러면 당연히 아이를 키우는 집안, 특히 젊은 층의 신혼부부 또는 현재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하나, 둘 정도 있는 실제적으로 현재 5, 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을 키우는 또는 현재 중고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이런 형태의 어떤 가족 구성원이 많다는 얘기는 학군이 좋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더 많고 어떤 지역이 연립 다세대 주택이 많으냐. 우리가 그냥 딱 구분해서 봤을 때 강북 지역은 연립 다세대가 많은 거고요. 강남권은 아파트권이 많은 겁니다. 당연히 강남 신도시 같은 경우 예전부터 아파트로 또 어떤 신도시 자체가 만들어졌던 계획 도시였기 때문에 뭐 오래됐던 신축이든 간에 어쨌든 아파트 단지가 많은 거고요. 기존의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저층 단지 연립 다세대 다가구가 많은데 그중에서 아파트는 노원구가 가장 많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주공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거 그 수로는요. 연립 다세대 주택은 은평구, 단독 다가구 주택은 광진구에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현재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들, 뉴타운 사업들, 은평 뉴타운이 이미 뭐 진행이 됐었고요. 추가적으로 또 개발해야 될 그만큼 현재 다세대 주택들, 연립주택들이 워낙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 주택은 강북구가 가장 많고요. 광북구, 관악구 이렇게 2개 구가 소형 주택이 가장 많다.
우리가 알고 있는 15평 미만 정도의 소형주택, 중대형 주택은 당연히 서초 강남구 비율이 높다. 크면서 넓고 비싼 주택들은 서초 강남 지역에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집이 있다면 내가 거주하는 게 내 거를 갖고 거주를 하느냐 아니면 임차냐 봤을 때 자가 거주 상위 3개구를 봤을 때 어디냐?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고요. 전세와 월세를 거주하고 있는 비율 상위 3개구는 대부분 다 강남권입니다.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그다음에 관악구, 강남구, 종로구 이렇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특히 이제 전세 거주나 월세 거주를 하는 비율 같은 경우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건을 따졌을 때 월등히 비싼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 같은 또 어떤 이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이 시점에는 또 현재 자가 거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거주했던 비율들이 많기 때문에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노령층, 특히 이제 고령층이라고 하는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주택의 또 거주 비율에 따라서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도 나타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군 수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들, 특히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냐 봤더니 강남권이죠. 강남권 비중이 2017년도 따졌을 때 52.2%고요. 앞으로 한 15년 정도, 한 13년 정도 후에는 55.3%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현재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한 94만 명 정도 됩니다. 94만 명 중에서 강남권이 49만 명, 또 강북권이 45만 명인데요. 이 비율은 따라서 2035년도 정도 되게 되면 74만 명 정도로 줄을 겁니다. 인구가 아무래도 저출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그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비율을 봤을 때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를 봤을 때도 일반고 비율을 따졌을 때 강남권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실제적으로 강북권이 조금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9.8%니까요. 특목고는 실제 거의 비슷하고요. 자율고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고등학교는 실제로 현재 강남권 비율이 워낙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 현재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려고 어떤 대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뭐 당연하죠. 서영고입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세 개를 따졌을 때 구별 진학률로 봤을 때도 월등히 높은 게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군 수요들도 몰려들고 이 지역에 또 오랫동안 거주해야 될 비율들, 장기 체류자 비율이 워낙 월등해지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월등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임대료가 반영된 물건값은 더욱더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따라서 강북이냐 강남이냐 따라서 학군 수요들 따라다니면서 그 주변들 시세도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 예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직장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봤더니 현재 서울의 사업체 총사업체 중에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 상위 3개구, 3개 자치구는 강남, 중구, 서초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업체 수가 가장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강남구가 실제적으로 서울시 사업체 수가 82만 개 정도 된다고 얘기했을 때 종사자 수가 한 50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강남구가 현재 실제적으로 68만 9천 명 정도가 현재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고요. 또 사업체 수는 7만 2천 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서초, 중구 이런 형태로 간다. 직장 인구 많고 학군 수요들 많이 몰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유소년들 부양해야 될 비율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가 그들한테 만족시킬 수 있는 현재 교육, 교통, 문화시설들이 그만큼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계속 비싸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 교통노선입니다. 교통노선이 좋아야지 직장까지 거리가 짧아지는 거고 교통노선 좋은 상태에 그 직장을 내가 또 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철역사가 거의 100개 정도. 지금 또 추가적으로 개통된 연장 노선도 있기 때문에 100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서초 6개 노선 중에 전철역사가 100개가 있는 지역은 강남, 서초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역들이 월등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지역에 비싼 주택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들, 초고가의 주택들이 많죠. 현재 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 금액이 총 현재 9,780억 정도 됩니다. 총 거래된 금액을 따졌을 때
2020년도 거래 금액 대비 3배 정도 늘어났고요. 비싼 주택 거래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난 겁니다. 거래 건수 3배 늘어났고, 그리고 그 현재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 총합을 따져봤더니 용산구의 한남동에 있는 현재 그 아파트 아실 겁니다. 그게 현재 2021년 초고가 아파트 거래 총 금액이 2,8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한 채당 보통 120억에서 130억 이상 가기 때문에 뭐 현재 일반인들은 현재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금액이고요. 서초구 반포동이 2천억, 그다음에 강남구 압구정동이 1,60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극과 극을 달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뭐 3억, 4억짜리 주택도 있는 반면에 뭐 요즘엔 없지만요. 보통 6억, 7억에서 보통 이제 8, 9억을 넘게 호가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현재 100억 이상 가는 주택을 또 구입할 수 있는 수요도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고요. 전체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게 부동산 가격이겠죠. 실제적으로 교육, 교통, 일자리, 기본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거주 주민들의 소득 수준도 따라갈 겁니다. 거기에 교육 수준, 문화적 갈망, 소비 욕구, 위 요소들의 만족도에 따라 지역별로 격차는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도 강북이냐 강남을 떠나서 초고가의 아파트, 초고가의 현재 주택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다 모든 것들이 완비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격차는 더욱더 심해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또 서울 지역도 넓게 한번 펼쳐볼 수 있게끔 또 바라보는 시각을 한번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역별로 격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렇게 저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같이 또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디테일한 전략은 또 세미나 통해서 정보도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세미나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세미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요? 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발표된 내용을 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거 분명히 제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2022년도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앞으로 3, 4년 후를 내다봤을 때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현재 그 영향력은 얼마가 되는지, 이걸 이제 개별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또 고민 상담도 같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또 뭐 실제로 대면 상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미나 후에 또 상담도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세미나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정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곳에 실제 투자가는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까지 별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를 여기에서 또 만약에 꿈꾸신다면 멋있게 또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요건은 3호선, 신분당선 양지역의 도보 1분 이내 거리고요. 한 50초 거릴 겁니다. 굉장히 가깝고요. 일체형 상가 테라스까지 별도로 있습니다. 129.99제곱미터의 계약 면적, 거기에 전용 면적 99.31, 대지가 21.42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6평이 넘습니다. 11억 5천에서 14억 정도 되는 현재 시세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예상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역세권 교통망에 추가적인 교통 여건도 개선되고 있고요. 개발 호재라든가 또 희소성 높은 상업지, 부지 이런 것들 따라서 또 상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더 자영할 수 있는 조건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강남대로 연결되어 있는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이제 신사역까지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GTX C 노선이 현재 확장이 돼서 이게 또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적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서초YC 주변에 이제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한 또 개발, 거기에 또 강남 도곡 대치권역에 연결된 재건축이라든가 그 주변의 학군 시설들, 아래쪽에는 우면 R&CD 단지 같은 업무 집중 시설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배분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성이라든가 신동아, 무지개, 이제는 우성 무지개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신동아만 남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이 또 높은 가격에 또 주택 가격이 현재 형성되고 있다. 롯데라 삼성이라든가 현재 강남대로 연결된 각종 기업체들이 워낙 많은 지역.
양지역부터 강남역까지 업무시설 밀집 지역에 상업시설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도보로 다 이용합니다.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요. 또 강남권역부터 양재권역까지 연결된 교통노선도 상당히 우수한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양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지역이 굉장히 또 방대해지면서 커지면서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서초구청도 현재 복합개발 사업으로 이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이미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 공간부터 연결된 또 상업시설 확충 이런 것들이 연결된 지역이고요. 서초 우me R&C 단지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15,000개에다 기대 효과 2조 원이 넘습니다. 일반 스타트업 밸리부터 해서 전문가 집단이 현재 연구원 단지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대기업들 다 돌아 이제 현대, 삼성부터 LG까지 현대까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개통 전 효과를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수립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주변이 활성화되면서 주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고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이고요. 5천만 원 보증금을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높은 수익 가능합니다. 그리고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 상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규제에서 좀 더 자유롭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 상가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1638-3994번 많은 분들이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쪽도 갈게요. 이번에는 오피스텔 정보입니다. 강남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유동인구 많은 곳이죠. 역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네요. 이곳은 분리형 원룸이고요. 실제 투자가는 4,500만 원에서 6,500만 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바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네, 테헤란로고요. 2호선 역삼역과 신분당선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보 한 3분 거리 초역세권이고요. 이미 준공됐습니다. 불량 원룸과 1.5룸 구조에 현재 실제로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 정도 형성돼 있고요. 투자 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부담 없이 또 내 걸 만들 수 있다. 또 테헤란은 직장인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또 임대 수요 창출되고 미래 가치 높은 수익률 이런 것들 같이 따라주면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테헤란 연결된 라인은 롯데 삼성이라든가 강남역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되는 효과 거기에 따라서 또 국제로 복합지구 형성되고 있죠.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성역과 역삼역 강남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봤을 때 전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완전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 특히 이제 현재 미혼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 직장인들이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도 많다 보니까 젊은 2030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비율 강남 역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룸 원룸의 주차 공간, 주차 시설 원활한 또 활용하기 좋은 그런 형태의 교통 여건 좋은 지역도 선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업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강남이라서 더욱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세가 월등히 또 오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강남과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국제 업무부터 금융, IT, 또 상업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중심에 들어가는 벤처 산업벨트고요. 거기에 신사 노년부터 연결된 의료, 또 현재 양재부터 연결된 R&D, 그다음에 한류관광 연결된 압구정 로데오까지 같은 권역별로 해서 연결된 벨트가 워낙 개발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필드 역삼의 구 르네상스 호텔이 재건축이 되면서 업무 시설이 확충됐습니다. 이미 각 층마다 현재 입주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된 라인은 영동대로 통합개발, 또 송파부터 해서 탄천 한강정비공원까지 연결된 지역에 현대자동차는 현재 판매시설 포털부터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지하공간 개발을 또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지하공간 개발 같은 경우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서 GTX A노선, C노선, 또 미래신사 급행철도뿐만 아니라 KTX, SRT, GTX까지 같이 연결된 말 그대로 복합 환승센터, 유일무이한 현재 대형 복합 환승센터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이 주변이 주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롯데칠성부지까지 연결된 업무지구 이런 지역들은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현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있다. 그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2,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
8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 전세 예상됩니다.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하고요.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월세 투자도 가능하고요. 여러 개 보유하시면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임대 수익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우수한 초육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피스텔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상가하고 오피스텔 각각 또 임대 수익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정보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 외에 전략도 필요하시다면 세미나 마련되고 있으니까 세미나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이 최근에 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에 맞는 전략 어떻게 쓰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여러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예약 필요하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세요.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1-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첫 번째로 갈 곳은 서울 동북권의 핵심 뉴타운 사업지 성북구 장이 뉴타운 13구역으로 저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으로 다양한 호재 있으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는 서울 인근의 관광지로 유명해서 사계절 분분하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또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강화도에서 토지에 대한 정보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 개발 호재 대비 저평가됐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역시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지역부터 떠나볼게요. 성북구 장이 13구역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곳은 6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돌고지역하고 인접해 있다라고 하네요. 예상 실제 투자가는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29일 날짜에 이제 국토부 장관님께서 규제를 원활하게 해준다라고 발표를 하셨죠. 부동산 규제라든가 금융 규제라든가 좀 더 이렇게 가깝게 갈 수 있게끔 원활하게 해준다라 그랬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장이동의 지금 현재 13구역입니다. 장이동이라는 부분은 이미 15개 구역으로 이 56만 평에
2만 4천 가구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었죠. 그중에 6개가 지금 조금 뒤쳐져서 지금 이렇게 가는 부분이 조금 느슨하게 갔던 그런 부분인 건데 이제는 여기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장이동 13구역 다세대라고 말씀드리면 13구역은 말씀드렸듯이 모두 15구역 중에 13구역입니다. 우리가 전철을 이용한다면 들권역에서나 또 내지는 1호선 또 내지는 4호선 미아역으로 이제 인접할 수 있고요. 13구역은 내 있지만 다세대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현재 이 전체 내 구에서 13구역이 제일로 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동의서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가깝게 올 수밖에 없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 29.9면 대지 면적이 거의 7.2평 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은 그 지금 현재 평수를 가지고 있고요. 시세가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성북구입니다. 이 성북구라고 하면 아마도 서울 시내에서 인구를 놓고 본다면 제일 서초라든가 또 내지 강남이라든가 또 송파라든가 송파가 제일 많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성북동이 이제 성북구가 많은 인구가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서울권에 종로 중구에 굉장히 가깝게 접해 있으면서도 4억 미만이 됐다라는 부분을 지켜볼 만하다라고 해서 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넘어가면 이렇게 지금 13구역 내에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구역은 노후도가 조금 부족해서 이 노후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루즈했는데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여기에 이제 13-1, 13-2 가로정비로 인해서 가면서 모아모아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로정비라든가 모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재개발이라고 하면 10년, 15년 이렇게 우리가 지루하게 많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모아로 간다라고 하면 5년 이내에 이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성북구 장이동은 숲세권입니다. 바로 13구역 옆이 북의 서울숲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옆에 숲세권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세권도 이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동북선이 역세권으로 수 있는 거고요. 학세권입니다. 이 학세권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강북 쪽에 대학교들이 거의 15개가 몰려 있어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한 1년에 한 3만여 명의 졸업생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곳에 생활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려요. 장인, 뉴타운, 신도시급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GTX 신호선이 강운대역으로서 간다라고 하면 아마 강남까지 가는데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초고속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적으로 바뀌는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뭐니 해도 이제 재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향후 어떤 식으로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지 함께 여러분께서도 상상하시면서 이곳에 대한 전략 세워나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입지 그럼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장점 한번 만나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장이동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성북구 장이동이죠. 말씀드렸듯이 성북구라고 하면 중구, 종로 이렇게 그 도봉구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놓고 봤었을 때 여기가 지금 현재 장인 뉴타운이거든요. 이 장인 뉴타운이 56만 평에 지금 현재 15개 구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중심적입니다. 강북 쪽에 아마도 최고의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전철은 6호선을 이용합니다. 이 6호선의 하나로서 이용하다 보니 들권역이라든가 지금 상월역에서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 현재 4호선 미아역에서 또 내지는 1호선 지금 현재 석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전철역으로 3개 노선을 갈 수가 있고요. 자동차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시내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강남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순환로를 탄다거나 또 내지는 강변북로를 타고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40분에 강남을 가더라고요. 하지만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중구나
종로나 성동구나 이 직장들이 다니는 분들이 많고 도봉구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충분하게 입지 조건은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학교가 많습니다. 동대문구의 카이스트라든가 경희대라든가 외국어대라든가 또 이쪽에 성북구 쪽에 한성대라든가 또 내지는 성심여대라든가 종로구에 또 내지는 성균관대학이라든가 또 여기에 또 지금 서울대라든가 여기에 거의 15개 점검하는 그런 대학교들이 많아서 1년에 3만 명의 졸업생이 지금 이제 여기서 배출한다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지금 현재 이쪽에 인적 자원이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직장인들 가려면 동대문의 상인이라든가 또 내지는 종로의 업무 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출퇴근하기도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을 바로 입지 안에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돌고 지역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역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그리고 또 그런 개발 사업도 여러분께서도 함께 누려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큰 곳인 만큼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사업의 속도는 어떻게 또 붙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호재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장인 뉴타운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이쪽은 거의가 다 입주를 해서 끝난 상태이고 여기는 지금 펜스를 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구역에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설립이 됐고 또 14구역은 또 지금 관리 처분이 됐습니다. 남아있는 지역은 8구역, 9구역. 여기는 공공재개발로 간다라고 하고요. 11구역에 응하고 13구역은 민간개발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는데 그중에 13구역 내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곳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신축입니다. 여기가 신축인데 신축은 여기에 나중에 현금청산 되는 거 아니야? 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현금청산은 여기가 지구 지정이 됐고 날짜가 딱 정해졌었을 때 그때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또 신축에 대한 장점은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감정을 받을 때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 개발로 가고 있지만 13구역 내에 여기는 신축이 많아서 빼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로 정비로 해서 모아모아 주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강운대 쪽에 여기가 물류시설이 들어갑니다. 이 물류시설이 들어가는데 이 주변에는 거의가 48층 되는 아주 여기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가 물류센터 자동차 출고, 현대에서 지금 자동차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서 여기가 지금 현재 강운대가 바로 옆에 있고 강운대 옆에 있으면서 바로 이 옆에는 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서부터는 지금 장인 뉴타운이기 때문에 같이 여기서 어우러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강운대역에서 GTX가 가기 때문에 이 GTX 가는 이 부분까지 이용하면 여기서 강남이나 우리가 조금 더 비슷해서 C노선이죠. 인천까지 가는 부분에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지금 현재 역세권이 현재는 6호선만 이용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건 4호선의 미아역과 1호선의 석계역인데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지금 현재 동북선 견전철이 들어가는데 월계역에서 지금 현재 진행됩니다. 이 월계역이 13구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다. 2025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여기가 아파트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장마철입니다. 이제는 오늘 좀 약간 반짝 해가 났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중량천이라는 이런 부분에 범람을 해서 상당히 여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부간선도로가 이제는 지하화돼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 도시화 고속도로와 민자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논스톱으로 들어가면 강남까지 그야말로 10분이면 들어갈 수 있게끔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위에는 수변공원으로서 이용하는데 이 소풍공원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그야말로 르네상스가 될 수 있는 수영장까지 가면서 이 부분에 자전거 타고 워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된다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신도시급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장인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갖가지 사업들 저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인 뉴타운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아주 눈부시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교통 개발 호재까지 맞물려 있으니까 향후에 집가 상승 더욱더 크게 여러분께서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 대한 투자 전략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임대가까지 만나볼게요. 네. 매매가는 지금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전체의 모든 게 테라스가 지금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여기서 대지분이 7평이 넘고 사용 평수가 15평이 넘고 완벽한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4억이 안 되는 부분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3억 6천부터 있어요. 3억 6천부터 3억 9천까지라면 전세가 2억 4천에서 실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 이렇게 또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세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자금 상황에 따라서 또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디테일한 정보 또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도 갈게요. 이번에는 강화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또 드네요. 자, 이곳은 길상면 장흥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초지대교에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토지 시세는 약 1억 8천만 원에서 1억 8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 산업이 참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곳에서는 토지 정보, 부동산 고수들이 접근하는 토지에 대한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네. 강화도만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마음이 맑아지고 누군가가 같이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관광지죠. 강화도는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토지입니다. 우리가 그 전원주택이라든가 별장 하나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데 굉장히 물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물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물은 너무도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강화도는 더욱더 관광지로 이렇게 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후 지금 강화도의 장흥리 일대입니다. 초지대교는 김포 바로 옆에 붙어서 다리만 지나면 강화도지요. 초지대교 전에는 김포입니다. 우리가 5분 정도 있고요. 토지인데 이건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건축 허가가 나 있고 상하수도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집만 바로 가서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 이게 평수가 지금 현재 700제곱미터면 210평 정도, 21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원주택이라든가 뭔가 텃밭을 하려면 100평은 작고 150평에서 200평은 좋은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200평 부지가 상당히 귀한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볼 만하다. 중요한 건 시세입니다. 시세가 지금 200평에도 불구하고 2억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건데 1억 8천에서 1억 5천이라고 하면 투자 금액은 9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건축 허가난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그 장흥리 토지가 초지대교에서 지나면 입지적인 게 상당히 좋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간다라고 하면 김포를 지나서 초지대교를 지나는데 거의 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50분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신속하게 갈 수 있게끔 개발이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전기공사까지 옆에 돼 있고 이 주변에는 이미 주택들이 아주 이렇게 전원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바다가 다 보여지고 어우러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강화도는 굉장히 많은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변하죠. 케이블카도 들어가고 또 여기에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 또 이번에 주변에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강화도가 제일 유명한 거는 순무죠. 순무하고 인삼 또 내지는 거기에 새우젓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찾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화도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제 관광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도 남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꼭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 바로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초지대교죠. 여기는 김포입니다.
김포고 초지대교를 바로 지나면 바로 장흥에 저수지가 있어요.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저수지고 여기 현장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천까지 이루어져서 아주 그야말로 아주 명당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옆에 지나면 이렇게 리조트까지 루지죠. 이렇게 기관차가 없는 그냥 달리는 이렇게 해서 달리는 루지까지 이게 있기 때문에 관광에 와서 젊은이들이 상당히 찾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강화도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주택만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아파트 서해에서도 들어오고 많은 게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관광사업으로서 지금 이렇게 2019년도에 자료를 놓고 보면 1천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인구가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머물렀었다면 이제부터는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초지대교만 바로 지나면 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관광지가 많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첫 번째 본다라고 하면 만이산이죠. 이 만이산은 그야말로 600년대 그런 이렇게 성 같은 게 들어 있고 전등사입니다. 우리가 전등사도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부처님의 이렇게 있는데 이 전등사도 굉장히 유명한 사찰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여기 레포츠 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성모도지요. 성모도가 지금 현재 다리를 놔서 그동안에는 배를 이전했습니다만 이제는 대교가 들어가서 자동차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더욱더 온천을 하러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더 찾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동막 해변가이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해변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리조트도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대의 규모로 갖춰져 있는 그런 리조트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몰려면 이렇게 리조트들도 아주 최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광화도는 인천 영종도하고 가깝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곳을 굉장히 많은 찾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요새는 차박도 많이 합니다만 펜션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관광 사업으로서 같이 어우러질 수도 있지만 내가 이 토지로서 아주 예쁘게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지어서 산다라고 해서 아주 조그맣게 흠이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휴면 메디시티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종도에서부터 외국에서 지금 아시아나 지금 현재 유럽이나에서 와서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강화로 오는 거예요. 강화도에 우리 지금 현재 성형을 하려면 지금 뭐 강남으로들 많이 옵니다만 그 강남에 오는 거를 그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강화도에 이렇게 휴면 메디시티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연육교가 들어갑니다. 이 연육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더 앞으로는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가 상승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2025년도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관광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지금 현재 골프장 다양하게 여기에 지금 현재 건설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강화도 깨끗하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강화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차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강화도에서부터 지금 현재 초지대교를 지나서 김포에서부터 강화까지 가려면 지금 현재 46번 도로를 타고 가게 되거든요. 그게 확장을 했습니다. 6차선으로. 지금 이미 확장선을 했지만 고속도로가 또 하나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강화에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예정에 있고 이 초지대교도 지금 현재 확장이 돼서 지금 현재 이미 확장이 돼서 그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현재 초지대교를 지나기까지의 교통망이 굉장히 밀렸었다면 이제는 도로가 상당히 넓게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밀리는 게 별로 없이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도 지금 강화도에 48번 도로죠. 이것도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6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영종도에서 강화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교량이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신도에서 지금 현재 강화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사통팔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제 우리가 이제 제1외곽순환도로, 제2외곽순환도 하는데 지금 김포에서 파주까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지금
외곽순환도로만 된다면 계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광화에서 계양 간의 고속도로를 바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는 40분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앞으로의 교통망이 사통팔달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개발 호재까지 정보 만나봤습니다. 가격 바로 만나볼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단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다 되어 있고 주변에 이미 많은 아주 예쁜 집들이 있기 때문에 어우러서 살 수 있고 200평 정도 되면 터밭도 하면서 충분하게 갖고 도로망도 지금 새롭게 다 지금 4m 도로로 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서 짓기만 하면 돼. 내 성향대로 내 스타일대로 짓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210평에 대한 부분이 1억 8천에서 1억 5천, 1억 8천 5백이면 대출이 거의 5, 60%가 되거든요.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9천이면 투자 금액은 8천에서 8,500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까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물도 한번 지어보는 꿈도 한번 꾸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또 궁금하셨던 내용들 저희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이 시간 다시 또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